없으니까 그래도 묶어놓고 묶게 어쩔 수 없지 뭐. 때에 부시고 오려면 보통 사람들 여기 가둬놓고 있어보세요. 그냥 화가 나서 막 때에 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기분 나쁠 때 하듯이 그럼 묶어놔버려. 묶어놓고 그냥 묶어놓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그냥 펴서 묶어놔. 그러면 더 미치지.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어쨌든 90%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도 잘 사람들이 모르고 또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도 잘 몰라서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마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마음 치료를 하는 도구로서 최면이 유효한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고 최면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대략적으로 일반인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제목은 마음치료 이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게 한 2시간 정도 자료 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내가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병입니다. 의사들은 90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50% 이상이라고 하는 걸 누가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90% 이상이 마음병이고 10% 이하가 이 병이라고 해요. 당신은 10% 이하 이것 때문에 전부 들붙어서 모든 의사들이 이것만 치료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별거 아닌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자원 사회적으로 이게 돼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음병인데 그렇다면 마음병을 다스리는 기술이 더 많이 발달돼야 하는데 발달되고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실상은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놔버릴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최면을 공부하고 하는데 이게 마음병을 치료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마음에 각인된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면은 옛날의 기억 이런 거죠. 근데 기억 중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기억이야 병이 될 이유가 없죠. 너무 좋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너무 좋으면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듯이 그런 정도 되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대개는 나쁜 기억들이 있다가 그게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은 40년 뒤에 어떤 사람은 즉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언제 일어나냐 하는 건 어떤 법칙이 없어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지독하게 맞았다든지 혼났다든지 누가 죽었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건 때문에 그 병이 생긴 줄 알아. 내가 네가 내 속을 속에서 내가 이 병이 생겼어 라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 한 분이 우울증 때문에 왔는데 그 우울증 심하면 자기가 왜 맞으면 죽어야 하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그 행동을 해서 죽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잘못된 일입니까? 자기도 몰라요.
왜 높은 곳으로 뛰어내리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다 이 각인된 기억에서 놔둔 것이고 그게 마음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각인된 기억이라고 했는데 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 대개 지금까지 과학자들 많은 그 학자들은 브레인 뇌에서 기억을 저장한다. 뇌에서 생각하고 명령하고 다 뇌에서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 그러면 기억이 안 됐을 때와 기억이 됐을 때는 뭔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뭔가 물질이 생길 거다. 그래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 회로에 저장될 거다 그러는데 뭐 전기줄 쭉 늘어난 거나 똑같은 건데 우리 뇌가 여기서 뭐가 저장될 그게 또 없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뭔 물질이 생긴다면 뇌에 부피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근데 실제로 물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검사해봐도. 근데 지금까지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브레인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뭐 검증된 거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면의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가 한다면 이건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마음에 모든 기억이 저장됩니다. 여기 브레인은 뇌는 여기 있습니다. 뇌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안 찍어지네. 특히 뇌,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 물질.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사니까 물질. 그러면 선생님은 누굽니까? 저요? 네. 사람마다 다르죠? 아니, 본인이 누구냐고요? 이게 대답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말씀드린 건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정확히 성경 뭐 그런 걸 다 읽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 나오는 거 몰라. 나와요. 하느님 누구십니까? 나다. 하느님 누구십니까? 나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나다. 미국 사람들은 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대요, 이름을. 그죠? 아버지다, 그러든가. 근데 우리는 나다. 어머니도 밖에 나갔다 시장 들어가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야, 나. 엄마, 나요. 아들도 나갔다 들어와서 문 두드리면 누구냐? 나요, 엄마. 그러죠? 여러분도 가서 전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여보, 나요. 나왔어. 그렇죠? 나야다. 다 나라고 해요. 나도 나고, 이 나라는 그 하나님도 나고, 이 나라고 하는 칭칭인데 이 나는 비물질입니다. 비물질. 물질이 아닌 나입니다. 이게 보이고 형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나를 나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신.
우리 저 병원에서 다쳤거나 그럴 때 정신 나갔네? 없으면 그 다음에 눈도 뜨고 깜빡거리고 말도 하면 정신이 돌아왔네? 그렇죠? 우리말에만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의사들은 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의식이 없어? 또 어떻게 처치하고 나서 의식이 이제 돌아왔네? 의식이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왔다는 건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의식이라는 소리도 쓰고 혼이라는 말도 써요. 종교적으로 했을 때 혼. 영혼이라는 것이나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 혼이라는 말 우리말에 많습니다. 자, 나 혼났어. 많이 쓰죠. 그 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혼났어. 혼이 나갈 뻔했어. 그 소리입니다. 너 혼날래? 혼이 나갈래? 그 소리입니다. 그냥 혼이라는 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최면에서는 의식이란 말을 쓰긴 쓰되 특히 최면에서 쓰는 말은 잠재의식이란 말을 씁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정신이란 의식이란 말이나 영혼이란 말이나 잠재의식이란 말, 귀신이란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쓰는 거고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입니다. 나. 이게 나의 실체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이게 난 줄 알아. 이게 선생님입니까?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임시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비물질이니까 눈에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마치 이걸 뭐라 그럴까, 비유적으로 하면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로봇 태권도 그거 본 일 있죠? 로봇으로 태권, 그 로봇 태권 부위가, 로봇가 혼자 그렇게 날아가고 위력을 발휘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로봇 태권 부위가 움직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태권도자가 있어야 돼. 태권도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머리를 열고 들어가세. 거기서 다 조정해. 그러나 비슷합니다. 이건 물질적으로는 태권도자도 물질이니까 이제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내가 이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3차원에서 이건 이제 이 비물질이라는 소리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5차원의 얘기입니다. 5차원에 가면 3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시간이 있고 서울과 LA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5차원 이 비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시공이 없어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하는데 나도 아버지도 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건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는 거지. 다 이해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되고 증명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더 근접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 이건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밝히는 연구 문제거든. 어쨌든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되니까 내가 비물질인 내가 3차 물질인 몸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저녁에는 들어가고 아침에는 나오고 들락날락 하듯이 사실은 나도요 내 몸에서 필요할 때는 나왔다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냐? 들어왔네? 의식이 없네? 들어왔네? 그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말에 다 있어요. 실제로.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이려면,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뇌가 한 100조 개 정도의, 100조 개 정도의 뇌세포,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해. 신경세포라는 건 전선이나 똑같아요. 이런 전선. 전선이나 똑같은데 100조 개가 온몸에 쫙 퍼져 있고 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그 뇌로부터 명령을 내려서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부 전기 신호로 합니다. 전기 신호로. 그 다음에 뇌에서는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기도 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 5가지 감각이 있죠? 감각을 받아들여요. 이게 정보 수집이거든요. 이게 정보를 수집해서 보통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뇌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명령 내린다 그러는데, 뇌는 그야말로 뭐라고 하나 신경 덩어리일 뿐이에요. 여기서 판단하거나 하지 못해요. 일단 정보를 받으면 뇌에서 마음으로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받은 정보를. 그러면 마음에서는 그걸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인 것은 기억되죠. 아, 저건 빨갛다. 아, 저런 것이 빨간 거구나. 라고 기억을 딱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건 나고, 나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통해서 뇌에 명령을 하면 뇌가 우리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체제로. 왜 중간 마음이라는 게 필요하냐면 마치 이렇게 설명을 나눴는데 물하고 공기는 딱 달라지죠?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하고 공기는 딱 달라요. 이런 차원이 달라요. 물은 액체고 공기는 기체고 실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딱 갈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름은요 큰 바다와 같습니다. 큰 강이, 큰 바다가 공중에 흐르고 있어요. 그 모양이 조금 약간 변형돼서 그렇지. 물이 있던 물 분자가 딱 붙어서 물 액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물 분자, 그 덩어리가 아주 작게 나눠져서 안개 보셨죠? 물방울 있어요. 가벼우니까 바람에 있으면 뜹니다. 그것이 이제 떠당기는 거야. 그렇게 떠다닐 때는 공기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요. 반반씩 섞여 있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물의 양을 따지면 바닷물보다도 강물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장마 졌을 때 쏟아지는 비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름이 약간 끼거나 안거나 약간 구름이 있는 건 전부 그 물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어떻게 보면 뇌와 나를 3차원의 뇌와 5차원의 나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 이게.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날 뒤부터 모든 경험이 여기 다 저장이 됩니다. 나쁜 경험, 좋은 경험 다 저장돼요. 저장됐다고 해서 모든 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좌우가 만들어진 건 다 저장이 돼요. 좋은 것은 문제가 괜찮은데 나쁜 기억의 경우는 요게 나중에 나쁜 기억은 거기에 작용을 해서 뇌 명령을 내리니까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뇌라는 것은 뭘로 보냐면 뇌는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뇌에서 생각하고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뇌는 그야말로 자극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주고 나의 명령을 받아서 사지에 전달해서 실행을 하게 해주는 일종의 변환기. 컨버터죠, 컨버터. 컨버터는 또 이해하십니까? 컨버터. 일종의 컨버터일 뿐이요. 변환기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생물을 가르쳤어요. 생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생물을 가르칠 적에 뇌에서 모든 것이 뇌에서 다 한다고 가르쳤어요. 보는 것 어디서냐? 뇌에서 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눈은 뭐냐면 눈의 망막에는 시세포가 있는데 눈은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자극을 전기의 자극으로 바꿔줘요. 일종의 컨버터예요. 빛을 전기의 신호로 바꾸는 기계일 뿐이요. 컨버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어디로 보내냐? 일단 뇌로 보냅니다. 뭐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라 뇌에서도 각각 작용하는 부위가 따로 있어. 그래서 시각을 맡아보는 부위로 보내요. 그걸 시각령이라고 합니다. 시각령으로 보내. 그럼 시각령에서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마음을 통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 아, 이게 빨간 거로구나. 움직인다. 네모다. 세모다. 아, 이것은 뭐 딱정벌레는 어때?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처음 받아들인 정보는 여기다 다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처음 받아들인 정보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일종의 컨버터일 뿐이야. 눈은 빛의 신호를 전기의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일 뿐이고, 귀는 소리의 자극을 잠깐만요. 소리의 자극을 전기의 자극으로 바꿔주는 컨버터이고, 코는 냄새의 자극을 전기의 자극, 모든 게 전기로 되어 있어요. 다 우리 몸은. 우리는 다 전기적인 것으로 움직여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환기일 뿐이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그걸 우리는 이 나를 잠재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 모든 기억의 저장은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잠재의식에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병이 난다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걸 고쳐야 할 거 아니냐. 잠재의식이라는 건, 나라는 건 비물질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게 어떻게 3차원 물질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침을 놓을 수 있습니까? 약을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물질은 고칠 수 있어. 그러나 비물질은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기억을 지우기도 해야 되겠고, 어떤 때는 바꾸기도 하고, 정보가 없는 것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료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바로 최면입니다. 마음치료라고 하는. 이게 최면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험 연문사에 알듯이 몸을 듣게 하고,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뭐 쓰러지게 하고 하는 그런 요술이나 마술 같은 그런 거,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건 일부 어떤 최면 현상을 그냥 신기하니까 보여줄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마음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기술, 마음을 갖다가 고칠 수 있고 마음과 교통하는 기술입니다. 자, 뇌와 교통하려면 물질로 하면 되죠. 약이나 침이나 주사나.
그러나 마음을 하려면 힘 찔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는 항상 안에 들어서 늘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일반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의식. 일반의식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일반의식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잠재의식, 나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내 몸을 움직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요건 한 10% 뿐이고 나머지 90에서 100% 거의 90 이상은 잠재의식에서 다 해요. 일반의식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죠. 생각. 물론 잠재의식도 생각입니다. 일반의식에서는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 보면 컴퓨터의 모니터가 일반의식이고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요거 하드 이거 디스크 이것이 잠재의식입니다. 본체가 잠재의식이야. 근데 본체에서 나타나서 이게 수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의식은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작은 일을 크게도 하고 큰 일을 작게도 하고 이렇게 모디파이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의식과 우리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은 진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병 때문에 왔던 뭐 때문에 왔던 얘기할 적에 같이 대화를 합니다.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나는 생각하지 저 사람이 진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고 크게 이걸 불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로 큰일인데도 작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잠재의식만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 방식이 달라요. 일반의식은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일반의식입니다. 이게 서로 실수예요. 잠재의식이 잠들면 일반의식이 잠들면 잠재의식이 나오고 이렇게 일반의식이 깨어있으면 잠재의식은 안에 들어가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내 성경은 인용하니까 별 뜻없이 그냥 들으세요. 종교적으로 몇 가지면 복잡하니까. 성경에 보면 속사람, 겉사람 그런 얘기 있죠. 속사람이도 없고 겉사람이도 없고. 그게 바로 겉사람이 일반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속사람이 잠재의식.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다 납니다. 표현 그런 방식 그것이 달라서 그렇지. 대개 이제 우리가 병이 나거나 상담할 때는 주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건 일반의식 얘기하잖아요. 토크 얘기해서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말로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말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는 냄새도 나고 폐에도 해롭고 폐결핵에 걸릴 수도 있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쁜 데 피지 마세요. 그래서 안 피울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해서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일반의식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일반의식 진짜 들어있는 그 담배를 피우는 요인이 되는 건 잠재의식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를 왜 크게 피게 됐느냐면 여러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어떤 때 대단히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어떤 고민이 있었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권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거나 담배를 한 번 피웠어요.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편합니다. 담배는 담배 냄새가 뇌에 들어가서 뇌를 약간 마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담배를 피울 적에 심호흡을 해요.
용기 들이마시려면 또 내쉬잖아요. 이 심호흡 자체가 메디테이션 그 방법이랑 똑같아요. 사람을 릴렉스하게 만듭니다. 그럼 몸이 편해져. 담배를 피우고 나니까 몸이 편해지네. 걱정도 좀 사라지고. 뇌에서는 이게 좋은 거구나. 잠재의식. 야, 걱정 있을 때는 담배 피우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냥 딱 여기에 한번 각인이 되면 그걸 각인이라고 해요. 아주 강하게 기억된 걸 각인이라고 해요. 각인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 각인된 기억이 발동을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동했어. 그럼 아까 담배 피웠으니까 괜찮았잖아. 담배를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 기억을 없애지 않는 한 담배 피우는 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들고 가지 못해. 왜? 일반 의식은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안 돼. 잠재의식을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내가, 나지만, 내가 나의 생각이지만, 나의 진짜 마음과 내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와이프에게 선거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시의원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 보고, 저 사람 내 친구니까, 내 친구 찍어주세요. 부탁을 해. 그러면 신랑이 얘기하니까 네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는 실제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딱 찍으려고 한 적에 이 사람이 나은가 이 사람이 나은가 뭐 자기 허지버지 부탁은 이 사람이 했지만 내가 잠재의식적으로 맞아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했을 적에 이 사람이 낫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부탁하는 거 소용없어요. 부부간이니까 우리 집 세 표요? 소용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아들, 아버지, 어머니 다 달라요. 세 표가 아닙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친구한테 부탁했으니까 저 집은 5표, 이제 4표야. 나 볼 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잠재의식 판정이기 때문에. 물론 잠재의식 판정과 일반의식 판정이 같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 얘기는 어쨌든 비물질인 내가 물질인 물질에서 들어와서 살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비물질이 인간이라고 하면 이게 이 모습 인간이니까 비물질이라고 물질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이 3차원 세계에 와서 지구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 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말에도 죽는다고 쓰기는 쓰지만 엄격히 따지면 옛날부터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민족입니다. 우리말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작년에 우리 아버지 세상 뜨셨습니다. 라던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죽었다는 말도 하지. 왜 그러냐면 서양에 살고 이제 문화적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왜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말 잘 사용 안 씁니다. 중국에서도 죽을사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뜨셨습니다. 세상을 뜻이 떠나신 거야. 어디론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건 왔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에 따라서 뭐 다르지만 돌아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는 뜻은 비물질인 내가 물질 속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나가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그냥 물질로 돼버려요. 그냥 썩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그게 죽어버리고 난 뒤에 예를 들어 크게 묘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또 보통 때도 이게 나인 줄 알고 특히 여자나 남자 치장을 엄청 합니다. 옷도 잘 입히고 화장도 하고 물론 집을 단장하고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도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나는 아니야. 이 얼굴을 가진 게 이게 내가 나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설명하기에 신으로부터 지구에 있는 동안 무상 렌트 받은 집일 뿐입니다. 그 집을 누가 만들어줬냐?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체제일 뿐이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집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려면 그 설계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설계도가 유전자죠.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유전자 반반 해서 유전자의 설계도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내 몸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누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세계에서 와서 살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하는 나를 처리하고 그래서 저장을 해요.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래서 저장된 정보들이 그게 마음입니다. 정보 덩어리라고 할까?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마음은 조금밖에 없겠죠? 생활하면서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마음은 다릅니다. 왜?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좀 하얗다, 어떤 사람은 빛이 없다, 어떤 사람은 좀 붉은 빛이 있네. 판단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하긴 해도 어쨌든 그게 마음이 되고 그 마음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마음도 있어요. 유전인자로서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는 젖을 빤다든가 성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선천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뇌 활동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건데 그 마음은 뇌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걸 눈이 본다 그러는데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뇌가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는 내가 어떻게 썼냐면 브레인이 보고 브레인이 냄새 맡고 브레인이 맛을 보고 브레인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써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기술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마음에서 다 그걸 해요. 그래서 마음은 뇌 활동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데 마음이 소프트웨어라면 뇌는 하드웨어. 맞아, 그거랑 똑같아요. 이 소프트웨어죠. 여기 하드웨어고. 우리 몸은 뇌는 일종의 이 기계.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내가 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빼버리면 이거 소용없어요. 그렇죠? 컴퓨터에서 본체 하드 그거 빼버리면 기계적인 문제지 전선만 왔다 갔다 했지 별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앙처리장치만 있어. 중앙처리장치가 우리 뇌나 같은 것입니다. 처리장치, 컴퓨터에서 중앙처리장치라고 했지 거기에서 모든 게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면 마음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냐? 저장된 정보 내에서만 하는 거지 정보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에서만 있는 것만, 경험에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했어요. 공부에 된 것만 우리가 답안지 쓸 수 있는 거지, 공부 안 한 내용을 해놓으면 못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있는 정보 내에서만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활동과 말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보고 듣지도 않은 정보가 없는 사람이 풍부한 말을 하고 풍부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하니까. 정보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상세형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뇌인가? 자, 무엇이 나인가? 무엇이 마음인가? 무엇이 뇌인가? 자, 뇌는 3차원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인입니다. 뇌는 마음의 명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내 방식의 설명입니다. 다른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질 않아요. 뉴런과 시냅스, 뉴런은 신경세포예요. 뉴런을 통해서, 근데 신경세포가 하나로 쭉 뜬 게 아니라 짧으니까 그 전선 짧으면 있듯이 이어 있어요. 그 신경세포와 세포가 이어지는 접점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원 뉴런과 시냅스 활동을 통해서 몸에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을 하는 하나의 컨버터, 변환 장치다 그것입니다. 뇌가. 그런 거지 뇌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누가?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마음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전부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뇌는 하나의 물질이지, 물질이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뇌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또 여기니까, 시냅스는 축색돌기, 그러니까 어떤 신경의 끝부분과 수상돌기, 다른 신경의 앞부분을 연결하는 중간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로 움직여요. 호르몬으로. 이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서 문제돼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몸 자체 문제로 생기는 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의식은 마음을 통하여 몸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그래서 아닌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의 명령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상상임신 볼까요? 상상임신. 여러분에게 참 다른 강의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얘기하니까 좀 정리하기가 힘들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이런 학문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을 참 기다리는 여자가 있어요. 애를 가져야 되겠는데 잘 안 생기고, 그런데 밥을 먹다가 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토도 오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그러죠. 근데 임신했을 때 현상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근데 임신했을 때도 그런데 속이 좀 미식거리고 그러네. 임신했나? 임신했구나. 실제로는 체한 것인데도 임신했구나라고 마음에서 딱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 마음이 뇌가 명령하니까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애기는 없는데 입덧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상상임신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임신이라는 건 임신뿐이지만 아주 상상 중에 좋은 다른 걸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상상하면 되는 방향으로 돼간다 그 뜻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라고 마음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실제로 되려고 해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적에 나는 참 멍청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원인으로 그럴 수 있겠지. 자, 그 사람이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노트를 두고 책을 들어요. 열심히 읽습니다. 마음에는 나는 멍청해. 또는 선생님이 그렇게 입력시킬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입력시킬 수도 있어요. 에이 멍청한 너희는 뭐 너 되는가 봐. 빌어먹는 것 같은.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듣다 보면 아 나는 멍청한 놈이고 나는 빌어먹을 놈이고 나는 뭐 잘 못될 놈이고 진짜 못된 놈이고 이게 딱 그게 바뀌어버리면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잘 되면 어때? 안 되지. 여기에는 못될 놈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눈에 책이 안 보여. 나중에 친구 애인 얼굴도 보이고 어저께 놀러 갔다 왔던 그것도 보이고 상상으로 지나가. 그 다음에 어저께 구경 온 그것도 한참 생각하다 보면 책을 안 읽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왜? 나는 안 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나는 돼 할 수 있어라고 딱 바꿔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각인된 마음의 상처. 아까 마음의 상처 소리를 했습니다. 좋은 기억은 상처가 아니죠. 나쁜 기억.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뭐 잘 못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 다음엔 잘할 거야. 허는 말하고 그냥 혼내주려고. 에이 멍청한 놈 같으니 너희들만 다 되는가 봐라 임마. 그래 네 멍청한 놈. 너는 아무것도 못돼. 네가 알아 100점만. 그렇게 혼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고 진짜 내가 공부했는데 나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성적 안 나온 거하고 딱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아 나는 멍청한 놈이구나. 난 공부에 안 돼. 라고 판단을 마음에서 해버리면 아까와 같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에게 스트레스 줬어. 그러면 스트레스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게 원인 제공자야. 그 사람이 벌 받아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 기억은 그렇지 않고 내 나쁜 기억, 스트레스 받은 나쁜 기억이 나를 괴롭혀요.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자학, 자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나쁜 기억이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성간질, 이거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가성간질이라는 건 간질 소리 들어봤죠? 간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지랄병?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무슨 소리 지랄하네 그러죠? 또 경상도 사람들은 이 문딩아. 경상도에 문둥병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전라도에는 지랄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욕이 됐지. 무슨 소리는 야 지랄하지 마.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지랄병이 뭐냐면 간질인데 거품을 내고 쓰러져서 막 부들부들 떨고 하는 거. 이런 본인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불 옆에 있으면 불 타서 화상도 있고 물 옆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간질인데 간질을 한 사람은 실제로 보면 뇌에서 아까 이 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간질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몸을 제대로 통제 못하고 명령 못 내리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간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성간질은 실제는 간질이 아니야.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뇌파 검사해봐도 정상이야. 그런데 간질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성간질이라고 합니다. 가짜 간질이라는 뜻이죠.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요 자료에 있는 이 처녀가 30살 먹은 사람인데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셔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다투고 싸우고 보통 다투고 싸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녀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별거 아니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 처녀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불쌍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막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케이스만. 그러다 보니까 참 아버지가 밉고 그러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본인이 작고 또 여성이고 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사람 딸이니까 내가 많이 아파버리면 저 사람 괴로울 거 아니야. 아버지가 괴로울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은 간질로 아픈 거지만 어떤 사람은 막 목이 터지게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등이 터지게 아플 수도 있고 아픈 상황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성간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 상처 때문에 일어나요. 만약에 뇌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신경정신과로 가야죠. 당연히 뇌를 취급하는. 그런데 마음 그런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면 정신과 가서 되겠습니까? 주사 맞아도 됩니까? 수술 받아도 됩니까? 침 맞아서 됩니까?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을 고쳐야지. 마음을 고치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엉뚱하게 마음을 고치는 사람한테 안 가고 그냥 물질 고치는 사람한테 가니까 일단 오니까 그 사람은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잠이 안 온다면 수면 재주고 우울하다면 항우울 재주고 끝일 뿐이야. 그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점점 병이 깊어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마음 상처가 그렇게 병을 일으키지만 반대로 사랑을 받으면 몸이 변합니다. 제가 요전에 몇 개월 전에 오렌지 카운 우리 대학에 있는 거기서 한 사람을 공부를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수를 했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세포도 알아듣고 식물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식물의 얘기를 세포 얘기를 우리만 못 알아들어. 이것도 우리 말 다 알아들어요. 물도 내 말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화분을 놓고 한쪽에다 이쁘다 사랑한다 하고 한쪽에는 막 욕하고 그러면 이건 말라 죽고 이건 꽃이 잘 피더라 하는 말은 들어봤죠? 실제로 못 봤어.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적인 분이야. 한 50쯤 됐어요, 나이가. 집에 가서 뜨거운 밥을 깨끗이 씻은 병에다가 똑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싹 쌌어요. 한 벽을 뜨거울 때 싸고는 이쪽에다는 사랑한다, 감사하다, 좋은 얘기만 하고 이쪽에다는 막 욕을 하고 4일 동안 볼 때마다. 근데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가져왔더라고요. 손님 돼요. 근데 사랑한다, 좋아한다, 좋은 말을 하는 그 밥은 그냥 하얗고 곰팡이도 하얀 게 쓸어있어. 뜸팡이지 말하자면. 매주 뜨는 것도 곰팡이고 다 같은 곰팡이지만 이론 곰팡이야. 근데 막 욕설을 한 것은 밥이 시커멓게 변했더라고요. 시커먼 곰팡이가 펴서. 정말 맞습니다. 라고. 밥도 알아듣지만 세균도 알아들어요. 우리 몸도 알아듣고. 자,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몸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토끼 10마리를 갖다 놓고 토끼는 풀을 먹지만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계란 쪽에서 특히 노른자만 으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토끼 먹이에 넣었어요. 많이 줬어.
그런데 5마리는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5마리는 막 호랑이 소리도 나고 늑대 소리도 나고 중간에 조교가 와서 막 게이지를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5마리는 그 여학생들이 그냥 들고서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고 먹이도 먹여주고 이쁘다고 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3개월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토끼들 중에서는 눈이 멀은 것도 있고 해부를 해보니까 혈관이 다 막혔어. 콜레스테롤로. 그래서 고혈압이 돼 있어요. 심한 것은 눈도 안 보여. 그런데 사람으로 키운 토끼는 하나도 눈이 멀거나 혈압이 높거나 한 일이 없고 해부에서 혈관을 보니까 깨끗해.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먹어서 내 콜레스테롤 많아져서 고혈압이 됐어. 그러니까 이 음식 안 먹어야 돼. 라고 하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고혈압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더 심해져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계란 3개 아니라 10개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토끼도 그랬는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5번째, 그러면 이런 마음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가? 바꾸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나도 내 마음 마음대로 못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통제라고 했으니까 컨트롤이란 말이죠. 100조 개 이상의 뇌신경세포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판단하는 게 다르고 같은 시간에 사람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가 정밀하게 따지면 다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마음도 다 다르게 됩니다. 같은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마음은 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명령을 내려. 뇌는 정보, 푸른 글씨요. 정보를 수집하고 마음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마음에 사는 거예요, 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 어떤 심리학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술 먹은 뒤에 취해서 한 얘기가 진실인가 아닌가. 그 연구를 했는데 그분의 연구 결론은 술이 취해서 한 말은 진실이다. 나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한 짓인데요, 술 먹고 한 거 그거 이해. 제정신 안으로 했다고. No? 아닙니다. 술 먹고 한 그게 진실, 그 사람은 진면목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사귈 적에 아니면 직장으로 받아들이거나 나와 평생을 같이 일을 하거나 동반자가 되려면 친구가 되려면 그냥 친구 삼지 않은 게 아니고 어느 나라는 가서 술도 홀딱 먹어보는 거예요. 취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스파에 가서 옷도 다 벗고 알몸을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직원 채용하거나 또 친구 사귀고 할 때 그렇게 해요. 아무나 해서 너 친구 오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친구로 하자 그런 뜻이지 마음을 나눈 친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심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사람 진지해요. 왜? 진실이야. 왜냐하면 방심할 때 나오는 건 잠재의식에서 오거든. 정신 차리고 하는 건 일반의식에서 오거든. 일반의식은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감출 수도 있어. 근데 방심했을 때는 잠재의식은 감추고 그런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정보와 명령을 하는데 공부한다, 상상한다. 이것은 그래서
상상이라는 건 마음이죠.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명령을 내려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고 마음치료 근본 원리가 되는 게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통제 기술이라고 해요. 그냥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좀 길으니까 그걸 마인드 컨트롤 테크놀로지 이렇게 뭐 하는데 마음 통제 기술. 자,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좋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엄마손 효과라는 소리도 있는데 엄마손 효과는 무슨 뜻이냐면 아기가 체했을 적에 약은 없고 적당히 뭐 약 먹는다고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 해요? 노라고 그래서 내가 배 문질러 줄게. 우리 아가야 나서라 엄마손이 약손이다. 문질러면 굉장히 아팠던 것이 한 4, 5분 되면 안 아픕니다. 실제로. 한 번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배 아프면 엄마가 문질러줘. 문질러면 안 아프니까. 엄마손 효과라고. 실제로 문질러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뜻이죠. 플라세보 효과라는 건 약이 없어요. 굉장히 아픈데 주치의가 보니까 약이 없어. 거의 먹을 약이 없어. 그럼 어떤 약을 주냐면 밀가루나 뭐 설탕 이런 걸로 그냥 그 약처럼 만든 약이 있어요. 그걸 위약이라고 합니다. 가짜약. 실제는 밀가루하고 설탕 그런 겁니다. 그 주면서 자 여기 이 약 드세요.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위약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주치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늘 믿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와서 먹으면 진짜 통증도 가라앉고 안 아파. 이게 위약 효과예요. 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가 주는 약 중에. 위약 효과. 그래서 위약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뜻이죠. 희망이 최고약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의사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의사가 그런 역할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성가들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나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좋은 예언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나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된 점성가는 나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냥 가르쳐 주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비즈니스니까 돈을 내야 가르쳐 줘. 부적을 써야 합니다. 돈을 내야 또 얘기해주고 이제 그렇게 변형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근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사는 자기가 유명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내과 암 전문의요. 위장내과 보니까 위에 그냥 암이 꽉 찼어. 그냥 몸 수술하다가 딱 덮었어요. 너무나 많아서 수술 못하겠습니다. 또 본인한테는 아니더라도 가족 모아놓고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가서 집에 가서 먹는 것이나 먹고 싶은 거나 잘 들게 하시고 한 3개월 정도 사시면 또 그 이상 못 사실 겁니다. 라고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가족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 환자는 직접 얘기 안 했지만 가족들의 눈빛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아요. 의사가 무슨 말 했는지. 자기 일이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죽는다고 했구나. 그러면 이 생각이 나는 3개월이면 죽는다더라. 3개월 죽는다. 딱 그게 이제 확 박히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요. 100, 99, 하루 종일 자니까 99, 98, 97. 그래서 하루 그 다음날 죽어요. 생각이 죽으니까 몸 죽는 거예요. 저기 한국에 가면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병자들만 와. 말기, 암이나 그런 사람들 와. 근데 나서서 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말기 환자들이니까 거의 죽어나가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들어가면 맨 선배가 그날 죽어나갑니다. 그죠? 하루 지나면 그 다음 선배가 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쯤 되면 자기 차례가 와요. 그 다음 죽습니다. 내 여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45살쯤 됐어요. 그 사람이 위암에 걸렸었는데, 해보고 보니까 너무나 암이 많아서 그냥 닫았어요. 닫았는데, 닫았다는 걸 들으면서도 그 사람은 전혀 죽을 마음도 없고 죽는다는 생각도 안 들고 어쩐지 그랬어요. 난 성경 있다고 닫아버렸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나랑 이제 만나서 최면이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믿게 하는. 그런데 2006년도에 새로 미국에도 IMF처럼 막 어려운 거 왔었잖아요. 2006년 7년에. 한 2년 있다 괜찮으니까 또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와서 2007년도인가 다시 발생했어. 위장이요, 스트레스 장을 받거든. 우리 왜 스트레스 받으면 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그냥 설사해버립니다. 스트레스 받는 누가 얘기하면 금방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스트레스가 민감한 장기인데 생겼어.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겠다고 누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그것을 해서 나를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똑같은 상태였는데 2년 전에는 당신 죽을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어. 너 살았어.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도 그때처럼 절대 죽지 않는다는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하면 당신 산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보증은 못 하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기도원에.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 보증을 그런 걸 보장해서 내가 살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니 그건 좋습니다. 못 가 꼭 예약이 돼 있으면 가되 가서 딱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세요. 이걸로 치료하면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증하는 소리는 안 씁니다.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만히 있으면 죽는 사람을 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낫게 한다면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실제로 먼저 꺼내 그게 나섰고 그랬는데 나도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를. 2주일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15일 만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번호 타러 갔으니까 우리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번호 타지 그 시간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아까 그게 그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아까 좋은 생각을 플라세보라고 했는데 나쁘게 생각하는 걸 노세보라고 합니다. 노세보라는 소리 누가 여러분 안 들어봤는데 반대 개념이야. 플라세보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노세보는 그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서 있는 그런 것보다도 나쁜 생각을 하면 더 강해.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굉장히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우리 최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돼. 하지 마.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소리를 절대 안 씁니다. 금물이에요. 보통 그냥 안 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해보세요 소리도 안 해. 해보세요 라는 말은 봐도 안 될 겁니다. 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세요 소리도 안 해요. 하세요. 우리 최면하는 사람은 약간 언어가 좀 다릅니다. 하세요.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해보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요새도 더 나쁘니까. 또 그렇게 나쁜 생각은 나쁘게 이루어지니까.
자,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 아까 상상하면 왜 실제로 이루어지냐? 너는 실제인지 상상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명령만 받으니까. 뇌에서 실제냐 그냥 생각하는 것이냐 는 것은 마음에서 오는 일이지 뇌에서 오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은 실제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명령 내릴 수도 있고 그냥 상상한 생각을 명령 내릴 수도 있죠. 마음에서. 뇌는 그게 상상으로 내린 명령인지 어떤 자극, 정보를 받아서 내린 명령인지를 뇌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일 뿐이니까. 그래서 신체 훈련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훈련은 실제와 똑같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옛날에 장미라는 그 역도 선수가 역도 하는데 금방 계속 연습만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연습 없을 때는 메디테이션을 해.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200kg짜리를 탁 해서 드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었어. 야, 들고 보니까 저쪽에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걸 쳐다보다가 또 내려. 마음으로 훈련이죠. 그렇게 해도 실제 훈련은 똑같은 것입니다. 신체 훈련, 운동도 그렇고 세미나 발표, 예를 들어서 나의 경우에도 이 세미나 만들어 놓고 쭉 연습하는 건 똑같고 큰 회사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정무들을 모아놓고 사장들을 모아놓고 내가 뭐라고 해야겠는데 그냥 무조건 모여 그러고 그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장들 다 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찾아간다. 이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불러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성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저 사람은 하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고 상상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하는 걸 마음속으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상상 훈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였어.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미리 훈련했으니까 내 입에서 그렇게 그런 대답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내가 의도한 대로 결론이 모아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것이 없이 연습 없이 오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잘못 날 수도 있고 결론 못 낼 수도 있고 이 상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회의, 중요한 만남. 내가 오늘 처음으로 선을 봐.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만나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잖아요.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 말은 어떻게 해? 다 하고 해서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다. 그러면 내가 만나자마자 어떻게 얘기해야지. 아름다우시네요.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 미리 생각했던 말은 그냥 저절로 잘 나와요. 생각하지 않은 말은 할 수가 없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해. 쉽게. 준비된 사람은 척척척 나오고 행동도 척척척 나오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주로 공부하다가 자살하고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꼴등이 자살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꼴등 자살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1등, 2등, 10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자살해요.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 똑같이 공부하니까 보면 잠을 한다고 해. 꼴딱 밤을 새고 했는데도 쟤한테 떨어졌어. 그때 어떤 감이 들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잠을 안 자고 했는데도 저한테 떨어졌으니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그래. 24시간 잠 안 자는데 난 어떻게 해? 더 이상.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컴퓨터 우리 볼 때 보면 창을 열죠. 윈도우. 요새는 컴퓨터가 좋아져서 윈도우를 10개, 20개도 열 수 있어요. 자, 워드 작업하면서 창을 열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새는 창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연습곡 보면서 작업을 또 해요. 또 그거 하다가 또 뭐 물건도 사. 서치도 하고. 이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든지 해. 그러듯이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창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 수학 시간이야.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 아, 이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수학 공부는 안 되죠. 안 되지. 안 들리니까. 그러면 이 공부도 안 되고 저 공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 영어 공부하기 전에 메디테이션,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이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을 복습한다. 라고 잠재의식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은 최면에 들어갔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수학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시간도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왜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치려면 1시간 피아노를 쳐야 돼. 피아노 독주일이 있는데. 근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분밖에 안 남았어. 연습은 하고 무대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근 배운 사람은 쯤에 들어가서 자, 2시간 동안 연주할 내용을 지금부터 20분 내에 연주한다. 그러고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 눈으로 보고 콩나물 떼거리 보고 손가락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아, 도구나 돈을 넣고 하면 그거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그걸 해서 뇌에다 마음으로 명령 내려서 마음에서 명령 내려서 다시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0.2초 걸립니다. 과학적으로 0.2초. 그런데 건반 하나 누르는 건 0.2초가 아니거든. 하는 건. 악보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악보를 외워가지고 그냥 엄청난 속도로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것을 20분에 아니면 10분에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100시간도 넘을 수 있죠? 문제없으면 공부하는 방법이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 천재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 맞게 내가 고생해야 될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제 앞에 설 수 있다. 물론 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런 능력은 좀 차이가 또 다 있으니까. 자, 마음을 바꾸면 증상이 치료된다. 예,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도 못 맡아. 왜 그런지 몰라. 아마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 기억을, 최면 속에 들어서 과거 기억을 지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않고 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 중에 청양고추를 넣은 된장국입니다. 엄마가 끓여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이를 보는 순간 엄마가 끓여준 청양고추를 넣은 매콤한 된장국 냄새가 생각납니다. 딱 연결시켜줘. 그럼 그 사람은 오이를 보는 순간 된장국 생각이 들고 그 맛이 기억에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술, 담배, 알레르기 이것도 다 그렇게 치료입니다. 알레르기 얘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 어떤 사람 내가 가르칠 적에 그게 부동산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들어갔어요. 실기를 배울 때인데 맨 앞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그분을 대상으로 이제 다른 사람 요 정도 한 7, 8명 앉았으니까 선생님 지금 잘 들어가시죠? 예. 지금 시켰더니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뭔가 감각 탈취 이런 걸 가르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늘 깨끗이 해서 비닐봉지에 싸서 가져갔는데 그걸 내보면서 선생님 초콜릿 좋아하세요? 예. 여기 하얀 초콜릿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입에다 넣어줬더니 아삭아삭 찹치고 먹었어요. 달게 꼴딱 생겼어요. 달죠? 굉장히 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감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건데 그 다음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예? 그랬더니 아까 혹시 제가 다른 거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왜요? 아까 초콜릿 드셨잖아요. 예. 초콜릿 드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했어요. 한 5분 있다가 옆에서 자꾸 웃고 거기도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저 마늘 먹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마늘 먹었으면 난 너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김치 담글 적에 마늘 조금 띄어 넣잖아요. 뭐 넣은지도 안 넣은지도 모르는 김치 그거 먹고도 2번이나 나이로는 실려갔대요. 그랬는데 내가 마늘을 먹었다면 나는 오늘쯤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에 그러세요?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근데 아까는 초콜릿 드셨잖아요. 예. 초콜릿 드시면 괜찮아요. 초콜릿 드셨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속으로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궁금하지? 아무 얘기는 없고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의사들도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 있기 때문에 기침이 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늘 때문에 마늘 때문에 죽었어야지. 뇌에서 마음에서 이건 초콜릿이다 했으니까 초콜릿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지. 그래서 실제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알레르기 자체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 특히 그런 물리적인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각인된 것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증, 우울증, 공포증 이런 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치료하는데 요 최면은 그래서 마음 치료를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면을 시킨다는 건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준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건 또 마음치료 방법이 또 따로 있어. 어떤 사람 전체가 최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잠재의식과 대화를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대화 통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는 방법은 하나가 없어요.